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금요일에 펼쳐지는 지급조서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최용찬 의원과 고수 위원과 함께 금요경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떠셨어요? 그냥 보통이죠. 보통? 예. 우리 고수 위원 잘했던 것 같은데. 근데 방송대로만 했으면 방송은 좋았어요. 방송 내용은 저는 방송대로 했어요. 예, 그러면서 뭐 조금씩, 배당 마피도 예. 잘 잡아내고 부상경만 항상 잘했어요. 기본적으로 하니까. 기본은 하니까. 좀 기본은 한 것 같은데 제 마음에는 좀 안 드는 그런 정도 성적이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방송 내용을 쫙 이제 지켜보니까 내용 자체가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뭐 배당 막건들도 많이 잡아드렸고 또 인정할 것도 인정해서 재미도 봤고 점진적으로 내용 좋아지고 있고 그 방송 내용 안에서 우리 팬 여러분들이 챙겨가실 만한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또 방송 그 전체적인 저거를 봤더니 또 시청률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좋은 부분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는 부산 경마가 10개 경주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제주 경마가 5개 경주가 금요 경마 이제 펼쳐져요. 저는 제주 경마는 워낙에 이 소스꾼들이 나무를 해서 부산이 좋더라고요. 저는 제주보다는. 그러니까 아예 소스경마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소스경마를 하는 순간 정말 경마 오래 못해요. 그리고 소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사이즈가 다 떨어지고요. 그렇죠. 아니 경마를 모르니까 소스를 듣는 거예요. 근데 소스도 그게 다 맞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들으려면 못 듣나. 다 아이, 듣잖아. 그럼 나는 없냐고. 그러니까 내용은 다 파악하잖아. 다 파악하지. 근데 소스를 안 듣는 이유가 뭐냐. 소스를 듣는 순간 뒤지는 거예요. 소스는 죽음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소스 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끼리밖에 못 맞춰. 그럼. 아니 보병마가 각오한 거가 어딨어? 어딨어? 열심히 타다 보면 오는 없잖아. 거지. 뭐 대가리 많이 팔리는 대가리 그냥 뭐 이빠이래. 그러니까 그거 이제 부러져. 그 부산 일경주의 대호강자 같은 말이 이빠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건 제 큰딸이 지금 7살인데 제 딸 놓고 누나 제일 잘 뜰 것 같은 말이 누구야? 그럼 당연히 얘라 그래요. 이걸 소스라고 그러고 있는 거야. 저는 2015년에는 이제 소스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는데 들으면 안 돼. 소스는 그리고 없다는 말이 오면은 하나가 차는 끌렸대. 끌려왔대. 맞아요. 끌렸대. 나는 어이가 없는 거지. 내가 봤을 때 진짜 잘 탄 진짜 거거든. 잘 타서 온 건데 끌렸다고. 그게 어떻게 끌린 겁니까? 그리고 이빠이 간다는 말이 안 가. 분명히 안 갔어. 이빠이 갔대. 이빠이 갔다는 거야. 정말 어지럽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뭐 고배당마들 이제 배당 터뜨린 말들을 저도 이제 대가리 놓고 예상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근데 후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소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놈인데 이 소스에 흔들려가지고 그러니까 들으면 안 돼. 근데 이게 배팅과 아니 나는 얘기를 해달라고 안 해. 전화가 오잖아. 전화가 와. 저 어쩔 때는 카톡으로 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안 보려고 해서. 차단해 버려.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은 슬쩍 이렇게 난 던져.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너 죽어라야. 이러지. 셔커 너 뭐 보냐? 그렇지. 그럼 나 이거 봐. 그러면 이게 이빠이랬는데. 그러니까 이빠이랬는데 아니면 뭐 없대는데. 날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한. 부산 경마 10개 경주 펼쳐지는데 우리 소스는 버리자고요. 소스 버리고 저희와 함께 진짜 재밌게 경주 분석해서 그렇게 또 내가 분석한 대로 들어왔을 때 그 짜릿함, 쾌감, 기가 막힌 거죠. 그렇게 한번 경주 분석해 나가면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경마 1경기 8마리 출전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면 아주 쉽게 끝날 수 있고요. 또 어지럽게 이것저것 따지면 또 어지러워질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라는 판단이 좀 드는데 아마 대우강자는 다 인정하실 것 같고요. 그렇죠. 고수연. 대공주는 저 역시 인정을 하고 일단 뭐 승부경주 한번 공지를 해줘. 승부경주 제가 공지를 좀 드릴게요. 깜빡했네요. 고수위원이 5경주가 메인 승부예요. 5경주가 메인 승부고요. 그리고 이혁호가 8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그리고 최용찬 위원이 9경주에 메인 승부 잡았어요. 5경주, 8경주, 9경주. 저희가 그래도 금요일날 펼쳐지는 10개 경주 중에 가장 자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주들을 메인으로 잡았고 그 경주가 5경주, 8경주, 9경주라는 점 체크해 두시고요. 나머지 이제 준메인 승부 경주는 진행하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고수위원한테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일단 저 역시 뭐 3번 대우강자는 뭐 편성모니까 단독 선행이고 지정현주 데뷔전에서도 그냥 인정을 하자, 인정해야 되는 말이다. 그냥 단통으로 찍어드렸던 마필인데 저 역시 인정을 하고요. 자, 많이 팔리는 마필이 일단 6번 원더풀 청해가 깜빡이로 형성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방송을 찍기 전에 자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우스갯소리로 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주 강영곤마방의 김화수의 깜빡이? 나는 손이 안 간다. 일단 저는 진짜 손이 안 가고 이 마필을 추천드리고 싶은 생각하고 뭐 추워도 없고요. 8번 대보름달 오야마기수가 등장을 했는데 오야마기수가 정말 청천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앞에 뛰는 말은 못 뛰는데 뒤에서 뛰는 말은 참 잘 탄다고 비선수를.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유심히 보니까 진짜 오야마가 취임말을 참 기가 막히게 타요. 이 마필은 또 주인검사 때 일본 06초 7이지만은 주인검사 내용을 보면은 정말 구민성이가 승마하듯이 그냥 앉아서 직선까지도 승마하듯이 타요 이러고 철저하게 숨겨놨었던 마필이고 대의전도 설렁설렁 그냥 밀어주기만 살살. 얘는 채찍 반응보다는 좀 세게 밀어줬을 때 뛰는 말로 저는 그렇게 봐요. 오야마 기수가 적인 기수가 아니겠냐. 8번 대보름달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보름달. 오야마 기수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히토미 기수의 이제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야마 기수가 딱 와가지고 성적이 막 엄청나게 안 나왔어요. 초기에. 뭐 타는 말마다 바닥에서 바닥으로 끝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히토미가 와서 말을 타고 오야마가 집에 가서 살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야마 기수도 적응을 하니까 최근에는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지금 못 타서 성적이 최근에 좀 안 나오는 거지. 이제 적응은 저는 끝났다라고 보거든요. 상당히 오야마 기수가 출마는 잘 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영찬이요. 뭐 개인적으로도 이거는 뭐 안 싸우면 저는 이제 36을 좀 인정하고 싶어요. 그 전에 뛰었던 모습, 서나물 공주하고 뛰었을 때 모습 자체를 보면 그래도 얘가 뭐 어차피 3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에서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 자, 나머지 말들 중에서 이제 혹시나 경쟁력 있는 말을 이제 찾아내면서 고소님께서 이제 대보름달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나머지 말들도 역시 다 못 믿는 말들이에요. 그나마도 이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말들 자체가 솔직히 발주는 안 좋은데 그나마도 조금씩 보여주는 말이 한두가 있어요. 환상의 순간인데 김태경이라면 뭐 항상 김태경 기수는 솔직히 각오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돼서 못 가는 거고. 아니 기수가 안 되는 것 같아. 기수가 안 되는 기수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뭐 항상 그나마도 서울에서는 김규배 교수가 있으면 부산에서는 김태경 교수가 있다. 그래도 그 가장 연장자이면서도 열심히 타준다는 거는 저는 높게 사줍니다. 다만 이제 단거리이기 때문에 추임마에게 조금 불안하지 않냐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갑니다. 36을 인정하고 가기 때문에 추임마 자체는 현장에서 저는 한번 거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대호광자와 원더풀 청해 두 마리 인정이고 이제 환상의 순간의 가능성과 대보름달의 가능성까지 나왔는데요. 여기다가 대고 제가 뭐 다른 말 하나 얘기하면 이거는 답 안 나오는 네, 그렇고요. 저는 대호광자와 원더풀 청해를 인정합니다. 두 마리가 앞에서 싸우지만 않으면 저도 불안하죠. 강영곤마방의 김어수 깜빡이 불안하긴 한데 어찌됐건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놓고 본다면 한방 아니겠냐. 1경주는 그렇게 간단하게 좀 가보고 싶네요. 자, 2경주로 갑니다. 9마리가 출전했고요. 1200 국내산 6군 경주입니다. 이거 최용찬 위원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9마리인데 고수위원부터 한번 가볼게요. 예. 자, 이번 경주 2경주 일단 총 9마필 조촐한 편성인데 자, 경주가 1200m예요. 그리고 거기서 좀 세게 노리고 싶은 마필은 1번 승리 아이콘 유현명이가 탔는데 주인검사 내용을 보면은 발주를 앉아서 늑발을 해요. 그리고 쭉 한번 밀어보니까 대하실은 널널하게 손에 나가고 뭐 직선에서도
뭐 나름대로 좀 최선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은 무조건 나올 거림이 더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마페인데 대위전은 뭐 준비 자체를 안 하고 나왔어 설렁설렁. 그리고 그냥 발주가 좋았고 선행을 나갔는데 대위전부터 1300m를 뛰었는데 말이 힘이 좀 덜 타 있었기 때문에 선행을 나갔지만 완전히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그것을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는 경주거리가 내려와 있고 원게이트에 다시 한번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편성 그리고 훈련도 제대로 시행을 했고 김재성 마방이 배고픈 마방 상금을 절실하게 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승리 아이콘 이만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리의 아이콘 왜 데뷔전 1300 나와가지고 선행 가서 깨졌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했던 지난 경주였는데 이번에 거리를 줄여 나왔기 때문에 실전 경험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 뛸만한 여진이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2번마 빅 에코를 추천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보여준 성적만 놓고 본다면은 아무 내용 없어요. 보여줄 게 별로 없는 그런 말이긴 한데 저는 이 빅 에코를 좀 세게 보는 이유가 그동안에는 이제 최근 경주를 보면 이제 계속해서 관리사가 조교를 하는데 이렇게 뭐 성의 있는 조교라는 느낌은 좀 안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김영근 기수가 직접 이제 조교를 전담을 했어요. 지난주 주말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말을 만져놨는데 말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그런 걸음을 좀 확인을 시켜줬고 최기용 마방이 지금 상금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 가운데 김영근 카드를 써가지고 지금까지 대단히 나쁘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조성군 카드보다는 김용근 카드를 들고 나왔을 때 더 그 좋은 성적을 냈던 게 20조 최기용 마방의 말이 그 전형적인 승부 패턴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비게코가 그 데뷔 초창기 때 보여줬던 그 정도의 실력이라면 저는 1200거리에서 충분히 비게코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뚝심으로 싸울 건데 이번에는 분명히 말이 스피드가 좀 보강이 돼서 앞에 붙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마 빅 에코를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최영찬 의원이 준비한 준메이 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200m 경주 편성이죠. 우선적으로 9마리 단초한데 다 기복마예요. 여기 능력마가 아예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한두는 지금 고수 의원님, 한두는 또 이제 이호코 의원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그 두 마리 중에 한두는 굉장히 세게 보는 말이 한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오픈 안 해드릴 거예요. 거기다 한 방을 때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노리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두 분이 얘기해 주신 그 말 외에 따로 있는데 두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말씀해 주신 그 말에게 승부를 건다. 이제 이런 배팅이 가능한 경우고요. 어설프게 팔려주는 말을 지울 수 있는 말이 저는 있어요. 물론 그 말이 이제 입상할까 겁나서 제가 방송에서 말 못한다 아니죠. 방송에 이제 오픈을 하고 싶은데 엘사 같은 거 이런 거는 아마 지금 인기 순위 몇 위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예 뭐 보지도 않습니다. 뭐 기타 이제 나머지 몇 두 자체도 이제 꺾어낼 수 있는 이름 때문에 기승자 이름 때문에 좀 팔려줄 수 있는 말 몇 두가 있는데 자를 거예요. 배팅에 아예 안 가져갑니다. 자, 그런 점을 말씀드려서 제가 노림수 있는 말 다행히도 이제 두 분께서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요거는 저도 숨기고하지만 초장에 아마 환수를 제대로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노릴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솔직히 금요일 날 승부경주 연타로 주력을 때렸어요. 그래서 그게 돈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배팅하는 입장에서는 승부경주 연타로 가져가서 주력이 들어오면요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 주는 연타로 노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 경주. 저는 어쨌든 간에 이 경주는 충분히 배팅의 값어치가 있고 노릴만한 가치가 있다. 확실하면서 노리는 승부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최욱찬 의원이 준비한 준메이 승부 경주 2경주로 2경주 함께 하셨고요. 3경주로 가겠습니다. 1300 국내산 6군에 8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 아니 쉽게 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또 나름대로 각각의 말들이 사연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까다로운 경주로 보여지네요. 고수현. 예, 편성은 조촐해요. 8마필인데 정말 보는 순간 깝깝해요. 한마디로 정말 부직마들 싹 갖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능력도 또 고만고만한 애들. 일단 5번 금포 디바라 마필이 25주라는 공백을 두고 나오고 있는데 주행 재건 모습 보니까 완전 늦발이죠. 완전 늦발인데 그게 왜 늦발이냐면은
발주할 때부터 현중이가 그냥 앉아서 땡기면서 발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이 들리면서 뒷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완전 대차 바닥에 있다가 그냥 쭉 한번 풀어주니까 나름대로 또 대하시는 또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뭐 직선에서 톡톡 뜨면서 나름대로 걸음발에 살살살살 움직여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적정주기에 나온 다른 애들보다 얘가 못할 게 없다고 봐요. 갖고 있는 능력 차원에서. 일단 5번 금포 디바를 일단 우선적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금포디바 주행심사 재심사를 이제 그 재검마들하고 같이 받았죠. 화고시설이나 뭐 정글짐, MK 크라운 이런 말들. 금포디바 나왔고 최홍천이요. 자, 이 경주도 어떻게 보면은 참 진짜 어지럽네요. 개인적으로 이런 경주는 저도 자신 없습니다. 진짜 얘도 될 거고 훈련에서 뭐가 눈에 확 들어오는 말, 이런 임팩트 있는 말이 있으면 그래도 예놓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런 말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주도 1300인데 부진마이 1300이라는 점은 솔직히 뭐 선행마이 유리하다, 추인마이 유리하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일단 거리를 1400까지 뛰어보면 저는 유리하지 않냐. 월드스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체계하면서 배당말을 터뜨릴 수 있는 말 한두를 거는 그 글을 썼는데 그 중에서 사부 월드스타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분명히 선행을 좀 갔으면 기경주도 이제 빠른 말이 1번인밖에 없어요. 솔직히 톱댄스밖에. 그러면 용군이라면 어설프게 무리하게 던지지도 않고 그냥 말 결대로 따라가면서 좀 힘한 배를 비축해주면서 선두권에서 버텨주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에 의해서 월드스타를 저는 좀 노리고 싶은 그런 경주를 추천드립니다. 네, 월드스타 금포디바 나왔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그냥 대충 보면 쉬워 보이는데 각각의 말들이 가지고 있는 사연을 따지다 보면 까다롭고 어려운 경주예요. 월드스타 금포디바는 뭐 우리 전문가들이 설명을 드렸고 서든 임팩트도 안 될 건 없어요. 다만 여러 가지 잡병, 그러니까 운동기 쪽에 질병이 있어서 나와서 걱정스럽죠. 대지의 질주 같은 경우는 말의 능력은 되는데 기수가 불안하죠. 부경드림도 편성을 만났는데 33번 뛰면서 2등한 보는 말을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8번만 부경드림이 이런 편성 만나기 쉽진 않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들이 막 20전 뛰면서 한 번도 못 들어온 말들 막 이런 말들 싫어하는데 33번 뛰면서 2등 한 번 하는데 그 2등이 언제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작년 여름쯤에 왔던 걸로 뭐 대충은 기억 좀 하는데 오야마 기수의 기승이라는 점과 1300이라고 하는 경주거리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아닌가 싶어요. 어찌됐건 경주를 빠르게 이끌어 나갈 만한 선행만은 없기 때문에 느려질 수밖에 없고요. 말이 8마리가 출전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직선줄에서 추입을 할 때 진로가 막힐 우려가 좀 덜하죠. 그래서 출전 두수가 적은 경주는 추입마들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맨바닥 따라가봐 8번째예요. 근데 1300이니까 그 발주 이후에 그 직선거리가 좀 길면 외곽에서 때리고 붙으면 앞에도 붙여놓을 수 있고 저는 8번마 부경드림이 정말 오랜만에 입상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그리고 경주마로서 마지막 입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8번마 부경드림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경주로 갈게요. 14마리 출전한 4경주는 제가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이옥후의 준메인 승부 경주로 4경주 준비되어 있고요. 추정찬 의원부터 가겠습니다. 훈련으로 보면 단연 인기 1인데요. 퀸트 하시츠입니다. 이거는 같은 소속주 마피를 앞에 얘도 뭐 상위군은 아니지 않으니까 5등급 말이에요. 근데 같은 이제 소속주 마피군을 앞에 던져놓고 뒤에서 추임 날라고 근데 붙들고 뭐 그냥 굴쭉굴쭉 올라가서 역전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저기랑 3번만 보인 게 아니라 이틀 연속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뭐 저는 의심하지 않는다. 인기 1위더라도 요거는 능력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말이다. 훈련 최우수마로 3번 퀸트 하츠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퀸트 하츠 그리고 고수윤. 예, 이번 경주 일단 이오쿠 위원의 승부 경주인데 아주 재미있을 수 있는 경주예요. 이오쿠 위원하고 참 잘 어울리는 경주를 잡았다 이렇게 보시는데 제가 혹시 일단 3번 퀸트와츠는 인정을 해. 또 판성물과 또 단독 선행이에요. 얘는 인정을 하고 싶고 거기에 붙여서 후차게 좀 직전에 안 갔던 말 한도를 말씀드릴게요. 8번 스피드 질주. 자, 이번에는 감량 3.5kg
54km 힌트인데 지정 경주는 철저하게 안 갔죠. 뭐 외곽 타고 지수에서 엇박자 추진에 대충 뭐 생각 없이 타면서 뭐 착순권 5착 정도에서 갖다 줬는데 지정 경주 잊어버리시고 9월 26일 날 뛰었던 거 보면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때 거리가 시원하게 변하고 왔는데 지정 경주는 어느 정도 좀 공백이 좀 상당히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번 컨디션 점검이나 하고 한번 들어와라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마필 움직임이 너무 좋았었다는 것을 고수가 느낄 수가 있었고 지금 뭐 8주 뭐 적정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8주라고 한다면 뭐 크게 뭐 무리가 되는 적정주기도 뭐 이렇게 거리가 뭐 기간이 긴 것도 아니고 뭐 훈련도 잘 했다 판단되고 있고 8번 스피드 질주가 좀 관심이 갑니다. 네, 스피드 질주. 제가 이거를 메인 승부로 잡은 건요. 저도 퀸투아츠는 인정을 해요. 제가 아무리 그 인기만 자르는 거 좋아하고 배당 좋아하고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퀸투아츠가 거리 경험이 없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뭐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모습 자체가 워낙에 괜찮았고 고수열이 이제 언급을 했어요. 단독 선행 가능하다. 선행 가능해요. 선행 가면 이런 말들은 쉽게 안 무너지더라고요. 그 앞말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찝찝합니다만 어찌됐건 뭐 한수 위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고 제가 이걸 메인 그 준메인으로 잡은 이유는 딱 하나요. 아니 딱 보니까 퀸투아츠는 다 인정이 되는데 후착에서 스피드 질주, 리타 컨트리, 뭐 바닥에 보면 화려한 함성, 미스터 켈리, 퍼펙트 히어로 삼라만상까지 후착권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는 순간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관리말 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 타는 거 보고 너 다음에 나오면 내가 그냥 무조건 넣어가지고 한국어 할 거다라고 이제 노래를 불렀단 말인데 그게 딱 이번 경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강대가리 서 있는 데다가 관리만 딱 나왔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마음이. 그냥 한 방 때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 부담 없이. 여기다가 누가 깰까 만약 그 막건이 깨지면 누가 깰까 그것도 준비를 해놨다는 얘기죠. 이건 뭐 딱 두 방 정도면은 너무 쉽게 끝날 경주인데요. 그런데 배당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준메인 승부로 잡았는데 제가 아무리 고배당을 좋아해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한 방 이 찍어먹는 경주들은 정말 잘하거든요. 요거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퀸트아츠 넣고 아주 제대로 된 한 방 이어코가 준메인 승부로 때려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경주는 1200m 국산 5군 경주. 자, 5경주를 고수가 승부를 한번 강하게 한번 들어가려고 해요. 총 14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 사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서 누가 팔릴까? 팔리는 애들이 빠네요. 뭐 13번 해피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놈전 좀 팔려줄 텐데 뭐 1번도 팔려줄 거고 3번도 팔려줄 거고 6번, 7번, 4번, 5번 뭐 많아요 팔릴 놈이. 그래서 승부죠. 일단 13번 해피하나? 저 역시 좀 세게는 봐요. 세게는 보는데 얘를 놓고 때릴 생각은 전혀 없어요. 더군다나 여기서 또 후착에서 또 팔려주는 애들이 있는데 이건 무조건 잘라야 되는 애들이 쓸데없이 또 많이 좀 팔려줘요. 고맙게끔. 그냥 완전히 좀 잘라버리면서 승부를 한번 보고 싶은데 무엇보다도 이번 경주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인기도에서 한 14마필 나오는데 정말 현장에서 바람이 불어왔죠. 12? 인기 12 정도? 그 언저리 정도 할 것 같아요. 그 마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승부만 보면 너는 대가리라는 확신이 있어요. 또 한가? 또 한가? 틀려야죠. 또 한가만 틀릴 거예요. 갔을 때는 무조건 쌍대가리다. 안 가면 틀리자고요. 대신 가면은 우리는 항구랍니다. 가는 순간 얘는 무조건 쌍대가리야. 쌍대가리. 얘를 놓고 기본적으로 13군형을 쫙 돌려놔도 완전 항구라예요. 그 막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승부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고요. 자, 고수는 저의 복귀를 믿어요. 저의 눈을 믿습니다. 그 한마필에 대한 고배당, 한마필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번 경주 메인 승부 강하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두 눈 질끈 감고 고수와 함께
승부 부탁드립니다. 네, 6경주로 갑니다. 1200 혼합 4군 경주 14마리가 출전을 한 6경주로 갑니다. 만만치 않은 경주라고 보여져요. 복병마들이 좀 제법 많은 경주. 1200거리 어떻게 뛰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최용찬 의원부터 가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안말 대상 경주를 봤죠. 네, 그렇죠. 지봉 시리즈의 지봉 사랑. 초반 스타트에 어땠어요? 선행 가서 입상하고 선입 가서 그 말이 입상이 실패했던 말이에요. 근데 딱 눌러 잡더니 후반에 훅이 출발하더라고요. 무조건 깨졌는 줄 알았어요. 야, 이건 뭐야? 그랬는데 직선에서 날아오는 걸음이 어떻게 보면 한 수 위의 탄력 자체를 보이더라고요. 경주를 알고 탄 거야. 분명히가 이거 앞에 뭐 싸울 수도 있다. 앞이 치열한 경주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참고 탄 거야. 그렇죠. 현명하게 그렇게 그 선입 갔을 때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자, 4주에서 지봉 승리를 이번에는 기승을 하고 나와요. 이게 톱댄스라는 말, 물론 이제 그 말도 하이브 말인데 그냥 어떻게 보면 아예 눌러 잡아요. 그런데도 걸음 자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보여줬던 그 걸음, 우승했던 그 걸음 자체를 더 이상 끌어낼 수도 있다라는 판단에서 저는 지봉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봉 승리. 이게 원래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레이팅 턱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혼합사고는 60점 레이팅 60점 이하인데 딱 60이에요. 60. 그러니까 이하니까 미만이 아니고 이하니까 포함이 되는 거 딱 여기까지. 네. 정말 얘네 지금 턱걸이 하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지봉 승리. 고수현 오겠습니다. 예, 12번 지봉 승리 좋고요. 8번 최대 강자가 인기를 또 강하게 보겠죠. 인기 대가리급. 그렇죠. 저 역시 좀 세게 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앞에 인기마보다 역시 어느 정도 인기를 모아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12번 으뜸 클래식이 인기만 해보여요. 이거는 복병이죠. 복병이죠. 네. 그래서 얘를 좀 재밌게 보고 있는데 뭐 지정연주 3착을 됐지만 선두권 외곽에서 엄청나게 레이스가 많이 좀 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나름대로 끝까지 근성 있고 그 정도 뛰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 마필이 많이 뛰었다 보고 있고 그 전에도 게이트가 외곽 게이트에서 또 역시 김동희가 그렇게 탔거든요. 근데 김동희가 이번에 3세판을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필이 12월 14일 날 뛰었을 때 보면은 조교보가 만졌어요. 조교를. 그런데 여태까지 계속 보면은 관리사가 만지고 기수가 만지고 이랬지 이거 딱 한 번 입상을 했을 때 그때만 조교보가 또 만졌었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문제봉 마방에서 이 마필을 가장 훈련을 잘 시키는 사람이 조교보다 승부조교를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최근에 아쉬움을 김동현이도 똑같이 느꼈기 때문에 12번 으뜸 클래식 요거 짭짤한 배당 한번 노리면서 공략을 들어가고 싶네요. 네, 12번 으뜸 클래식과 지봉 승리 나왔고요. 저는 뭐 보는 순간에 이 생각을 했습니다. 최대 강자, 야 이희정 기수가 그 요즘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성적이 기세가 좋아. 네, 뭐 기세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지난주도 좋았고요. 이거 최대 강자 이희천 또 하나 먹었네 했는데 자세히 따져보니까 이게 5살짜리 말이라 5세 앞말이라 이게 자빠져도 할 말 없는 그림이더라고요. 그리고 지봉승리나 이제 에이스 시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1200 거리에서 강한 상대들 만나가지고 뛰면 어떻게 될지는 검증이 안 된 상태. 뭐 여러 가지 고민했는데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말이 하나 있는 거예요. 6번마 등불. 아니 4.5kg 감량이면요 등불이 순발력이 없는 말도 아니고 그것도 최상현 기수 기승해가지고 4.5 감량 받고 그동안 1600, 1500, 1400 뛰다가 앞에 붙어서 뛰는 말이 그러다 1200 딱 내려왔어? 야 이거 슈퍼솔라나 뭐 가문시나 얘네들이 튀어나가더라도 그냥 한 4-5번째 정도까지만 따라가면 이건 직선에서 그냥 올라온다 이 느낌이 그냥 확 드는 거예요. 등불은 지금까지 뛰는 거 보면 결정력이 좀 부족해요 말이. 그리고 근성이 좀 부족합니다. 근데 이 결정력과 근성 부족한 말들이 감량을 받았을 때 그 부족한 부분들이 좀 살아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최상현 기수가 말을 못하는 기수라면 고민했겠습니다만 말도 잘 타는 신인 기수고 여기다가 와 등불에 51.5는 이건 너무나도 그냥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 좀 들어요. 그래서 6번마 등불을 거리까지 내린 6번마 등불을 이어쿠의 추천마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경주로 갑니다. 7경주는 고수위원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예요. 고수위원의 준메인 승부 경주 7경주로 갑니다. 말은 뭐 단출하게 출전했지만 또 고수위원이 잘하는 게 한 방 그냥 찍어 먹는 거거든요. 한 방 갖다 때리는 건데 그거로는 딱 어울리는 그런 경주라고 보여지네요. 최홍천이 형부터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어쨌든 간에 3은 다 인정되는 축이죠. 저는 트리플 라인은 여기서는 그냥 안 빠질 것 같아요. 소속적 플레이 캠 5번이에요, 5번. 5번. 예. 네, 5번. 트리플 라인. 3은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잘못 봤나? 지금 고민 좀 했습니다. 5번. 예. 플레잉 캠프하고 병합할 때 모습 자체가 워낙에 좋았고 마무리는 또 하이군하고 붙들면서 그냥 하이군한테 컨디션 맞춰주는 그런 훈련을 마치고 나온 말이 트리플 라인인데 최근에 두 번 다 모습 자체를 보면 발주가 늦었음에도 차분하게 그 압박하는 모습과 막판에서 탄력을 끌어내는 모습 자체가 워낙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데뷔전 자체에서 보여주는 그때 그 걸음보다는 조금 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뭐 19점 마필답게 뭐 어지간한 뭐 이상한 변수만 없다라면 얘는 그냥 된다라고 봐요. 오버마 트리플 라인. 사실 뭐 윙고맨 5마신 이긴 거 생각하고 윙고맨 뛴 거 생각하면은 뭐 여기서야 뭐 트리플 라인 그렇죠. 뭐, 무조건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제가 피스를 주자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스를 주자마들을 워낙 좋아해요. 진짜 좋아. 네, 정말 좋아요 저는. 그것도 부산에 있는 말들. 서울에는 내용이 없어요. 부산에서 좋은 피스를 주는 새끼들은 싹 쓸어가고. 제가 모 마주한테 이게 제가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재작년에 경매 뭐 이렇게 막 얘기해 그래 가서 피스를 주 새끼를 하나 사라 순말을. 근데 이제 막 알려지지 않을 때 사라. 안 사더라고. 진짜 떼돈을 벌었습니다. 피스를 주자마들은 정말 자기 몫이네요. 근데 신천야망은 제가 지난번에 사실 의심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1600을 분명히 우승을 했단 말인데 지난 경기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곰곰이 이제 경기를 막 돌려보면서 했어요. 근데 딱 결론이 나왔어요. 편성이 세진 거예요. 그리고 신천야망이 그 이전의 경주보다 못 뛴 게 아닙니다. 절대 상대들이 잘 뛴 거예요. 근데 이번에 트리플 라인 말고는 뭐 팀워크나 천군시대 요 정도밖에 없더라고 상대들이. 그렇다라면은 한번 해볼 만하지 않냐. 후지 기수가 여전히 불안한 모습에 여전히 그 슬럼프에 빠져 있긴 합니다만 56에 1600 거리 경험 충분히 갖고 있겠다. 적응력 갖고 있겠다. 이 정도 편성 저는 신천야망은 여기서 되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우리 고수연에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경주 7경주를 고수가 이 편성 조철하고 강축이 세워져 있는 경주에서 준미인급으로 방송에다 말씀드린 거는 적중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것도 단통으로. 이혁구 의원이 얘기했듯이 맞히면은 반칙이지 이런 거는. 일단 5번 트리플 라인은 저 역시 인정을 하는 강축이고요. 이게 배당판이 열리면 5번을 놓고 이혁구 의원이 추천드린 4번 신천 여망과 7번 천군시대가 아마 양깜빡이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뭐 홀짝으로 이하님의 얘다 이렇게 그래서 쓴 거예요 보시는. 자, 복승식도 단통이에요. 쌍승식도 단통이고 삼복승식도 단통입니다. 왜? 4번, 7번 5 놓고 4번, 7번 쪽으로 승부 들어가려고 하면 승부는 안 들어가요. 영역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4번 신천여망은 삼복승식의 단통이에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7번은 없다는 얘기예요. 고수 마번에. 없다는 얘기고요. 5번, 4번을 포함해서 한마필과 함께 삼복승식까지 노리면서 단통인데 고수가 쌍복 단통으로 때리고 들어가는 막건도 5번, 4번은 아닙니다. 나머지 뭐 얘가 다른 애가 있어? 있습니다. 고수의 복귀는 아주 세게 나오는 마필이 이번에 제대로 걸렸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은 5 놓고 4 때릴까 7 때릴까 고민할 때 우리는 다른 쪽으로 한번 때리면서 웃어보는 거예요. 네, 고수연의 준메인 승부 경주예요. 결국 천군시대는 자르겠다요. 결론은 천군시대 자르고 신천여망도 복승식의 한 축으로는 보지 않는다. 신천여망은 삼복승식이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지금 한 방을 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복귀로 걸린 말 가지고.
네, 3월 6일 금요일 이어코의 메인 승부로 갑니다. 8경주 준비했어요. 8경주를 이어코가 메인 승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그래요. 뭐 제 자랑을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무슨 대단히 겸손한 놈이라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저는 늘 그렇습니다. 복귀를 하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못하진 않아요. 그러나 저는 복귀 전문가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조교를 보는 데 있어서 조교도 뭐 10년을 넘게 오래 봤고 남들보다 못 보지 않아요. 오히려 남들보다 잘 본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조교 전문가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그냥 편안하게 저는 초기 좋은 예상가라는 얘기를 해요. 초기 좋다. 뭐 게시판에 보면은 그냥 뭐 온갖 뭐 정보통이네 소스네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보다 소스가 없지는 않아요. 소스 들으려고 하면.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뭐 제가 정보가 많다는 얘기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단순히 겸손하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어느 하나에도 치중하지 않아요. 조교가 절대적이다, 복귀가 절대적이다, 정보가 소스가 절대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다 조화롭게 융합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번 8경주는 그런 가운데 제가 복귀로 들어가는 메인 승부예요. 복귀로. 자, 2월 6일 9경주 1800m 국내산 3군의 핸디캡 경주 2월 6일 9경주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거의 대부분의 인기마들이 그 경주에 같이 뛰었습니다. 자, 플레인 캠프, 불패가도, 프로네이스, 라이징 캡틴, 모닝이 파람, 우승이지 다 뛰었어요. 예, 인기 끄는 말들이 거의 그 경주에 다 뛰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경주를 제대로 복귀를 하면요, 이거 진짜 쉽게 답이 나오는 경주예요. 진짜 쉽게 답이 나오는 경주입니다. 제가 복귀를 한 10번을 넘게 돌려봤죠. 뭐 원래 복귀를 이제 경주 끝나 복귀하고 복귀 자료에서 다 쌓아놓는데 이렇게 같은 말들이 한 경주에 같이 뛰었던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또 돌려봐요. 한 10번을 넘게 돌려보면서 잡아낸 거예요. 네, 잡아낸 거예요. 이건 지난번하고 지난번에 나왔던 2월 6일날 성적 있죠? 완전 뒤집어질 거예요. 그대로 안 나와요. 복귀 보면서 야 요거 쌍대가리야. 이건 그냥 왔어 라고 하는 말이 나타났고요. 야 이거는 이번엔 때려 죽여도 안 되는데 라는 말도 나타났습니다. 이거 한 방 붙여 먹으면 되겠는데 라는 말도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막 자신감이 진짜 머리 끝까지 차는 거예요. 그러니 뭐 메인 승부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메인 승부 준비했습니다. 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월 6일 9경주 복귀하시라. 복귀를 돌려놓고 한 10번, 20번 안 되면 30번까지 보세요. 그러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어코는 찾아냈고요. 메인 승부 경주 오랜만에 한번 복귀로 메인 승부 한번 잡아볼게요. 진짜 제대로 한번 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코의 메인 승부 이번 8경주 한 10배에서 15배 정도 기대하고 있는데 아주 메인 승부가 뭔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경주거리가 되겠고요. 자, 혼합 3등급 핸디캡 경주입니다. 뭐 14마리 꽉 찼는데 지금 현재 이제 상등급이 정상적으로 승군해서 뛰는 말, 또 기존에 뛰고 있던 말, 또 이제 올라온 마필까지 어우러져 있는 상당히 뭐 인기마들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 경주 편성이라면 배팅 가치가 있는 거죠. 있습니다. 자, 지난주는 제가 승부 경주 2개 경주를 연타로 딱 주력으로 금요일날 잡아내 드렸어요. 물론 나머지 이제 조금 예상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아주 잘했다라는 예상은 아닌데 승부 경주 2개를 연장으로 잡아내니까 배팅의 여유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이 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이 앞뒷방 경주에 8경주나 10경주의 승부 경주를 하나 더 선택해서 만약 2경주를 연속으로 잡아낸다면 저는 상당히 유리한 배팅의 가치가 있는 아마 경마일이 되지 않을까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 경주로 승부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불안한 인기마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팔려주면 땡큐다. 팔려주면 고맙다. 안 팔려줄 수가 없어요. 왜? 그 맛비리 뛴 기록이 있거든요.
타임이 있거든요. 또 경기 편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팔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막말로 그런 말 하나 꺾는다는 건 상당히 배팅에 유리합니다. 너는 이번에 안 돼. 과감하게 자를 수 있는. 그것도 팔려주면 땡큐인 마필이 이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제가 노림수 가져가는 충마에 붙일 수 있는 확실한 한 방짜리도 이 경주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경주 저 최영찬이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후반부 승부처 저 최영찬과 함께 하시면서 제대로 이겨내는 하루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경마 마지막 경주로 갑니다. 10경주. 좀 서운한데요. 뭐 하다 보니까 끝나는 이런 상황. 10개 경주밖에 준비 안 돼 있어. 아니 뭐 지금 배가 고프긴 해요. 그래서 방금 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 가고 싶은 생각도 있고. 예. 근데 노래 한 곡씩 하든가. 응? 노래 한 곡씩 하든가. 이게 한 경주가 줄었을 뿐인데 방송이 많이 호전해. 굉장히 여전하네요. 마지막 경주 10경주는 2등급 핸디캡 경주가 1900이에요. 라팔 출전했어요. 과연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KRA 컵 마일. 네. 컵 마일이 다음 달 초에 이제 펼쳐지는데 과연 라팔과 현표가 다시 붙었을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라팔 현표 지금 1승 1패예요 서로. 거기다가 지난주에 보니까 나는 현표. 지난주에 그 뭐지? 일요일날 그 3살짜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왜? 그거 1600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뛰던데 하여튼 우리는 뭐 지난주가 1년 전 같으니까. 제가 이 노인네들하고 찍다 보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면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형 기억나? 라팔과 현표 여기다가 몇 마리 있어요. 서울말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개박살 날 것 같고 근데 라팔이 이제 1900을 어떻게 뛸 것인가 이것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무런 기억 못하고 있는 고승현한테 한번 볼게요. 예. 여기가 많이 건조해. 그치. 그치? 많이 건조하다 보니까 막 피부가 간지러워.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은 이어쿠 위원도 계속 이렇게 코를 만지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게 건조해요. 건조해서 그래. 근데 누가 우리 이 방송을 모니터를 했나봐. 목욕 좀 하래. 이렇게 긁냐고. 여기가 진짜 뭐냐면요. 여기가 원래 조건은 안 건조해야 돼. 왜냐면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1층이 목욕탕이에요. 그래서 정말 덥습니다. 덥고. 근데 이게 그 스튜디오를 다시 이제 그 인테리어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하러 들어오면 오면은 막 목이 따갑고 간지러워.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긁는 거야. 저희가 이렇게 원숭이 다니고 어저께 목욕했습니다. 참고로. 긁는 거에 대해서는 심지어 저는 때도 밀었고요. 그 때밀이 아저씨한테 저희가 이렇게 긁는 거에 대해서는 당분간만 좀 이해를. 여기가 너무 건조해서 그런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10경주 일단 뭐 그냥 우스갯소리를 했고요. 일단 11번 라파는 저 역시 그냥 인정을 할 겁니다. 인정을 하고 가고 있고 일단 후착에서 좀 덜 팔리는 마필 중에 복귀를 좀 노릴 수 있는 말은 레이팅 점수가 가장 세요. 4번 바다축제가 레이팅 점수가 가장 높게 받았지만은 또 의외로 안 팔릴 마필이에요. 근데 얘는 좀 세게 보고 싶어요. 뭐 직전경주도 좀 뭐라 그럴까 1군에서 뛰다가 이제 강등돼서 2군으로 왔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기를 모았습니다 얘가. 그러다 보니까 뭐 단학하 기수 하는 짓거리가 요즘에 보면은 뭐 얘 왜 왔는지 모르다 싶을 정도로 생각 없이 타고 뭐 얘가 근성이 없는 것 같은데 또 탈 때 보면 또 잘 타요. 지금도 부담량 59kg 얘 어떻게 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직전경주 타는 거 보면 참 생쇼를 하고 있구나. 생쇼를 하고 있구나. 왜 안 가니? 근데 여기서 판서 보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직전경주처럼만 생각 없이만 타지 않는다면 막판에 걸음발 좋았거든요. 좀 세게 보고 싶네요. 네, 바다축제. 뭐 그래도 1군에서 벌마의 꿈하고 맞짱 뜨고 다녔단 말이에요. 네, 뭐 늘 상대는 안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레이팅도 또 99점으로 2점만 더하면은 얘는 또 1군 가야 돼요. 1등급 가야 되는 말. 뭐 편성 봐서 한번 분명히 조만간 때릴 것 같은데 그게 2번일 수 있다. 이제 고승현은 그렇게 주장하는 바이고요. 최영찬에게 가겠습니다. 이거 팔릴까요 영찬 에이스가?
팔리죠. 영천에이스는 일단 팔리죠. 왜냐면 마피가루 팔려요. 마피가루. 2억 2천이라는 게 이게 딱 시각적으로도 뭔가 혹 보자. 아, 얘 센 말이야. 세 막 이렇게. 보이잖아. 세 보이잖아. 지우개 하는 애들도 얘는 안 주고. 거기다가 이게 또 뭐냐면 영천자가 들어가면 왠지 세 보여 말이야. 그 뒤에 뭐가 붙어서 에이스야. 영천 에이스라는 거야. 이게 세 보여. 3kg 감량. 이게 시각적으로 얘는 팔릴 수밖에 없는 조건. 많이 뛰고 걷다 또 감량 또 3kg도 3kg까지.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얘는. 근데 불안해요. 어쨌든 간에 저는. 불안.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경주에서 이제 팔리는 인기말 중에서 불안감이 있는 말이 뭐냐 하면은 뭐 지금 바다 축제 좀 막 말씀해 주셨지만 이건 좀 덜 팔릴 거예요. 거기에 이제 골리앗말이나 킹 오브 베스트, 뭐 드림타워, 중앙대 이런 거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영천에이스가 팔리는데 자 1900입니다. 어쨌든 라팔이란 말은 직전에 1800을 경험을 하면서 좋았고 돌아온 현표가 원래 지지난주에 등록해놨다가 안 나와버렸어요. 그럼 뭐가 이상이 있다는 얘기죠. 무리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와중에 가장 정상적인 건 라팔이에요. 지금 현재. 어차피 마일컵을 노리고 있는 말들이 몇 도가 있지만 돌아온 현표도 분명히 나는 이번 주 혹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 주에도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야 돌아온 현표가 뭔가 이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와중에 라팔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니까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라팔을 인정하고 자 문제는 영천에이스인데 우리가 지난주 기억을 해봐요. 당대 천하가 선행을 가서 진짜 간신히 버텼어요. 그것도 선행하는 말이 갑자기 선입으로 취입을 하는데 그거 간신히 버티는 말 그걸 이긴 말이 영천에이스예요. 요게 1900에 출전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간혹가다 이제 게시판에 그런 글이 쓰는 분이 있죠. 일고의 값이 없이 자른다. 저는 영천에이스 진짜 자르고 싶은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오두마블에도 아예 뺐어요. 요 정도 상태라면은 1900은 좀 어렵지 않냐. 그래서 영천에이스를 저는 개인적으로 제외하는 말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송 찍다 갑자기 전화기를 좀 꺼내들었어요. 말 이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아까 라파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못 찾았어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잡고 있는데 끝나가지고 라팔과 지금 최홍찬 의원은 영천에이스가 일단 불안하다라는 지금 부분이고 저는 라팔하고 이번에 골리앗 말이나고 한번 붙어볼 만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골리앗 마린이 약간 좀 능력이 좀 더디게 나온 거예요. 최근에 이제 보여준 모습은. 근데 뭐 강남 캠프가 센 말은 아닙니다만은 강남 캠프를 앞에 가서 놀면서 아웃마신을 이기고 그 다음 경주에 바로 어떻게 뛰었냐면은 1900으로 거리를 늘려서 중앙해주를 이기는데 기가 막혔죠. 와 진짜 아니 얘가 물론 중앙해주하고 머리차 싸움 했습니다만 나머지 말은 뭐 한참 막 8마신 7마신 이렇게 이겼으니까 얘가 이렇게 센 말이었어라는 나도 생각이 그때 알았어 얘가. 얘가 많이 세구나. 이때는 안 갔던 경주야. 그렇지. 근데 안 갔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얘가 잡힌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이렇게 셌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또 이제 의심병 환자거든요. 야 진짜 세네. 그 다음 경주에 네가 얼마나 센가 다시 한번 내가 검증을 하마. 야 근데 중앙해주하고 만났는데 또 그렇게 뛰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포텐셜이 터졌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진짜 포텐 터진 거예요. 터졌고 이렇게 터진 말들은 좀 갑니다. 또 지난주 중앙해주 나왔잖아. 그렇지. 또 대가리 깠잖아. 그러니까 편성도 강편성에서 계속 뛰어왔고 울줄리마방이 무슨 뭐 말을 가다가 무슨 뭐 레이팅 뭐 핸디캡 중량 때문에 뭐 아끼고 이러는 마방은 아니거든요. 저는 라팔과 골리앗 마린이 이거 한번 붙어보면 기가 막히게 재밌을 것 같아요. 두 마리가 아주 재밌게 한번 붙어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2000m까지 골리앗 마린을 지난번 뛰고 일단 또 이제 절정이라고 하는 4세 초반이기 때문에 라팔하고 한번 좀 붙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3번 골리앗 마린을 한번 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개 경주로 펼쳐지는 금요 경마 여기까지고요. 저희 3명이 모두 이제 제주 경마도 해요. 제주 경마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현장 예상에서 조금 더 날카로운 촉을 좀 살려서요. 우리 팬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 저희는 현장 예상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